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담부료제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부료제란 결단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말로 행동이나 처신이 부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결단코 너그럽게 봐줘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처신이 부당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클롭 감독입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비디오 판독 오심에 대해 분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리버풀의 위력엔 클롭 감독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가장 뜨거운 질문은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오심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를 가진 리버풀은 전반 33분 루이스 디아즈의 골로 앞서 나갔으나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오프사이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영국 프로축구 심판기구는 치명적인 인간의 오류라고 전했습니다. 프로축구 심판기구는 해당 경기에 바실과 주심의 대화가 포함된 대화록을 공개해 당시 사정을 공개했습니다. 클럽 감독은 오심에 대한 불만이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공개된 대화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난 왜 오심이 일어났는지 궁금했던 것이 아니면 축구인으로서 재경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법이겠지만 일어날 일은 아니라며 실수의 원인이 아닌 해결 방안에 대한 촉구를 지속했습니다. 재경기에 관해 클롭은 경기를 판정하는 심판이 골을 줘버린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오심에 따른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심판진에 대해 감정에 휩싸인 언행을 내뱉으면 처벌받고 우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며 불공정한 시스템의 조서를 보냈습니다. 리버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아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심판들이 받고 있는 압박감을 전적으로 이해하지만 이런 압박감은 바위 존재와 시행으로 인해 완화돼야 하고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리버풀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후속 개입이 없었다는 점은 불만족스럽다면서 이런 실패가 이미 중대한 인간에 분류된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과는 오직 검토를 통해서만 완전히 투명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이는 향후 의사결정의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도 거들고 나섰는데 ESPN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큰 실수고의 정도 수준의 실수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붕괴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심판에게 당한 리버풀은 커티스 존스의 퇴장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리버풀은 토트넘 호스퍼와의 7라운드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해 사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은 리버풀과 토트넘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엔젤 포스테코글로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에 성공한 토트넘은 리그컵에서 패한 것은 다소 아쉬웠지만 리그에서만큼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나가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리버풀 역시 흐름이 좋았는데 지난 시즌의 부진을 완벽하게 씻어낸 듯 경쟁력을 되찾았고 리그 5연승에 올라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했습니다. 전반전엔 토트넘이 점유율에서 앞서 있었지만 리버풀이 더 많은 슈팅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중반 리버풀의 존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존스는 2부 비스마와의 경합 상황에서 축구화로 정강이를 밟았고 주심은 레드카드를 선언했습니다. 존스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퇴장 이후 상황은 토트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풀은 슬쩍 열세로 인해 수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선제골로 토트넘이 리드를 잡았지만 리버풀도 전반 추가 시간 코디 각도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간신히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리버풀에 또 한 번이 악재가 닥쳤습니다. 이번엔 디오고 조타가 퇴장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위에겐 클롭 감독은 후반전 공격 자원들을 빼고 수비 자원들을 투입하며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리버풀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리버풀의 수비는 탄탄했습니다. 그렇게 해법을 찾지 못하던 토트넘이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요엘 마팁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다며 유벤투스의 페데리코 키에서와 함께 검토 중인 공격수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리버풀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살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의 레드야드는 살라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마이클 에메랄로 총괄 디렉터가 살라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으며 그는 살라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데려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살라 영입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축구 행정가입니다. 에메랄로는 첼시 수석 스카우터 시절 살라를 FC 바젤에서 데려온 바 있습니다. 그는 빠른 발과 정교한 왼발 슈팅을 갖춘 살라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살라는 막상 첼시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AS 로마로 향한 뒤 기량이 폭발했고 이후 2017년 리버풀로 향한 살라는 명실상부 핵심 공격수로 거듭났습니다. 살라는 리버풀 309경기에서 188골을 터뜨렸는데 살라의 맹활약 속 리버풀은 구단 최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수건이었던 잉글랜드 프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리버풀의 주축 공격수로 2023-2024 시즌 개막 후 6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3골 4도움을 올렸고 리버풀은 6승 1무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가운데 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카림 벤제마와 은골로 캉테 등을 품은 알리티아드가 살라에 접근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 무대를 평정한 스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물급 선수를 설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유럽 스타들을 쓸어 모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도 음바페에 접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는 알힐랄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료 3억 유로, 한국 돈 4,230억 원을 제시했지만 음바페와 개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힐라는 리오넬 메시도 노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클럽입니다. 메시와 음바페 설득은 실패했지만 끝내 네이마르를 영입하며 막강한 공격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네이마르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인 알힐랄 이적에 합의했고 2년 계약의 총액 1억 6천만 유로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총 7억 파운드, 한국 돈 1조만 6,60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비유럽 팀 중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딜로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 리그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에 이어 세계 예선의 번째로 많은 이적료를 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티아드는 살라와 리버풀의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지만 리버풀은 끝내 살라를 붙잡았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레드야드가 살라 영입에 실패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시장이 끝났다며 리버풀은 이적료 1억 5천만 파운드, 한국 돈 2,498억 원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티아드는 마지막까지 살라를 영입하려 했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레드야드는 영국으로 직접 향해 살라 이적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위에겐 클롭 감독은 공개적으로 리버풀은 살라를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라는 리버풀에서 행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리버풀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에 1억 5천만 파운드 규모의 제안을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마지막 설득을 위해 2억 파운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 최종 보도에 따르면 레드야드는 2억 1,500만 파운드를 리버풀에 제의했습니다. 선수도 막대한 주급을 보장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레틱은 리타드가 살라에게 주급 150만 파운드, 한국 돈 25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주급 35만 파운드, 한국 돈 5억 원의 5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 이동은 없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름 이적 기간도 마감됐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겨우 이적 시장에도 살라 영입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MNR로 총괄 디렉터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살라는 지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고 리버풀과 거래 도중 문제는 없었으며 단지 계약 조건 중 특정 사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살라를 스피엘로 데려오게 된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살라 영입 전에 다시 뛰어들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리버풀은 살라의 이적을 대비해 울버햄튼에 네토를 예의주시 중입니다. 네토는 올 시즌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윙어인데 특히 7라운드 맨시티전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네토는 왼쪽 공격수로 나서 맨시티의 측면을 뒤흔들었고 레토의 재빠른 드리블에 맨시티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영입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토는 이미 아스널이 눈여겨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미러에 따르면 아스널은 수차례 네트 영입을 위해 울버햄튼에 접근했지만 울버햄튼이 이적료로 높은 액수를 부르며 아스널이 영입전에서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울버햄튼은 지난 3월 네트와 재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네트의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로 젊고 뛰어난 공격수를 쉽게 내주지 않을 심산으로 보입니다. 과연 위기에 처한 리버풀이 살라를 보내고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리버풀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살라를 보내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클롭은 오래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눈여겨봤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만약에 살라를 보내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다면 리버풀은 그 공백을 완벽히 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수준으로 맞춰야만 레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 영입 전에 가세한다면 레알과 토트넘 그리고 리버풀의 3파전이 예상되는데 어느 팀으로 떠나건 경쟁이 있으면 몸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팀으로 떠나 행복 축구만 하면 됩니다. 부디 많은 빅클럽들이 손흥민 선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